형제가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게 돼요. 형제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분은 형제하고 사이가 좋은 거겠죠. 근데 형제가 있는 게 힘들었다 말하는 분들은 형제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형제가 없는 분들 중에는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 사회는 형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, 사회를 살다 보면 저절로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, 다만 어렸을 때 이런 형제가 있다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적 형제 경험을 미리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히려 형제들이 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가족이라는 게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잖아요.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건 부모 자녀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첫 번째 리얼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형제라고 하는 게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예요.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길 거라고 생각하죠. 그렇지 않아요. 형제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DNA를 공유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. 형제는 보통 보면 수명도 되게 비슷해요. 또 이변이 없는 한 형제들은 성향도 되게 비슷하고요. 식성도 되게 비슷하고요.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또 돕고 이런 관계. 그래서 부모 자녀보다 훨씬 더 애틋하기도 하고 훨씬 더 적대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오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형제 관계예요. 집집마다 되게 웃겨요. 형제가 서로 잘 지내는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싸우는 집들은 5 형제가 됐건 7 형제가 됐건 무지하게 또 싸웁니다. 이게 또 일종의 가풍 같은 게 있어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늘 얘기하는 게 있죠. 내 부모는 우리를 차별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비교 선상에서 나는 늘 루저, 패배자가 됐던 거죠. 오히려 형제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 우리를 비교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위를 점했던 사람인 거예요. 부모도 우리가 10손가락이 있잖아요.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. 이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. 더 이쁜 손가락이 있고요. 부모는 완결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절대 완결체가 아닙니다. 당연히 나도 모르는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,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비교 선상에서 우와 열이 있다면 열에 처했던 이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늘 인생이 피비린내 나는, 평생 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경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인정 경쟁이 어렸을 때만으로 끝나냐? 그렇지 않아요. 첫 아이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첫사랑입니다. 부모의 첫사랑이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사랑했던 순간에 태어난 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둘째 같은 경우는 예정이 없던 애들이 많고요. 또 부모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둘째를 낳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아니면 혼자 있으면 첫 애가 외로우니까 이렇게 일종의 보충제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있어요.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보충제이거나 대체제이거나 의외의 일인, 이렇게 탄생부터 성장에까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퀘스천 마크, 물음표부터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. 난 누군가? 나는 나라는 한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100%로 존재한 존재였는가? 20%로, 30%로, 50%로 존재는 아니었는가?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. 부모들의 그 시선과 부모들의 그 말투, 부모들의 그 손길,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,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사랑이건 물건이건 음식이건 이게 차별이 느껴지고 차이가 또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근데 부모는 얘기하죠. 야, 우린 똑같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. 근데 가만 보잖아요. 차별이 있다. 또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첫째로 태어났건 둘째로 태어났건 셋째건 넷째건 형제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비교점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다. 그런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순서에서 차이가 나면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딱 들잖아요. 마지가 마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둘째가 마지 역할을 딱 하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고요.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짜잔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어떻게, 지금부터는 내가 실질적 마지인 것처럼 다른 형제들 앞에서 이제 어깨를 쫙 펼치고 의시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. 잘 나가던 어떤 형제가 딱 망하잖아요. 나도 모르게 고소한, 다른 친구가 안 되잖아요. 은근 고소해. 겉으로 말하지만 형제가 좀 안 되잖아요. 안타까운데 은근 고소해. 왜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거든요. 형제도 경쟁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형제라고 하는 건 평생 서로를 돌보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동시에 평생 경쟁하면서 적대적이기도 한 거, 이게 바로 형제거든요. 나이가 들어서도 내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오히려 덜 챙겨주고 형을 더 챙기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, 또 나이 들어가면서도 나는 평생 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 경쟁을 하느라고 나머지 형제들보다 더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,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은 우리 집을 챙기지 않고 부모님만 챙겨?
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일중 이중으로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. 죽을 때까지 이 인종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.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 뭐냐면 인정해주는 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. 어쩌면 난 평생 비교당했어 혹은 평생 차별받고 자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. 다행히 나는 컸어요. 내가 컸다는 걸 알아요. 이 형제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서 또 다른 독립적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복귀 효과라는 게 있어요. 복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마치 나와 살고 있던 남편이 시가에만 딱 가면 갑자기 아들이 돼서 하루 종일 누워서 애처럼 굴면서 잠만 자. 다시 그 현장에서는 아들의 역할로 돌아간 거예요. 그랬다가 딱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멀쩡한 내 남편은 돌아와요. 거기서는 왜 그랬어? 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은 늘 해왔던 그 역할을 본능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했던 것 뿐이에요. 그랬다가 밖에 나오면 다시금 내 역할로 돌아온 거고요. 형제도 마찬가지예요.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장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랬다가 나오면 난 또 다시 사회인으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요. 보통 그 집 안 원래 내가 있었던 1차 환경 속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복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2차적으로 형성하고 더 큰 규모로 나를 만들었던 이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망이라는 걸 해야 돼요. 아, 내가 사회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이 역할하고 거기 가서는 다시금 둘째 역할, 셋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. 그냥 한 아들로, 한 딸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되게 어려워요.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에 끼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장면에 가면 딱 다시 그 역할에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안 해도 돼요. 우리가 해야 될 성인으로서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. 제 시간에 맞춰서 함께 식사 자리가 있다면 제 시간에 맞춰 가는 것, 그때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눠서 해야 된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거는 돈을 내는 일인지 아니면 음식을 해야 되는 일인지 함께 이야기할 때 나의 이성을 잃지 않고 너무 술 많이 마시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그 역할 중에 필요한 얘기 있다면 필요한 역할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했던 그 복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늘 가졌던 어렸을 때 그 심정을 다시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 올라와서 그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챈다면 어쩌면 우리가 비교와 차별 속에서 형제 역할을 했던 그 역할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돼요. 형제 역할에 자유를 주는 제일 척도는 뭐냐면 내가 잘 되잖아요.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내가 별 문제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살잖아요. 그러면 그 역할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져요.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어떤 여러 컴플렉스 이슈나 아니면 가족관계 속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싶다 한다면 사회적으로 일단 잘 나가라.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잘 나가나요? 안 잘 나가져요. 그리고 또 안 잘 나가지는 이 일이 나에게는 두 번째, 세 번째 형제들이 만났을 때 또 컴플렉스가 되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. 굳이 가서 형제들도 만나면서 자랑질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이제 우리 다 각자 개인 성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.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고 있다면 내 인생은 괜찮은 삶이니 형제들의 그 과거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이제 성인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형제들 간에 이기려고 자랑질하는 너는 참 안타깝구나 하면서 속으로 혀를 한번 끌끌 차고서 우리는 난 행복할 테니 하고 내 인생을 살면 된다. 형제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랑질 많이 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거기서 빨리 일 마치시고 얼른 나오시는 게 장땡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